자,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김동리 작가의 아주 가슴 시린 단편소설 바위입니다. 이 작품 진짜 읽다 보면 헉소리가 나거든요. 한 인간의 그 지독할 정도로 처절한 간절함,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이 완전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게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자, 그럼 이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이 첫 문장 한번 들어보실래요? 북쪽 하늘에서 기러기가 울고 온다. 가을이 온다.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러기 소리가 반갑지 않다. 와, 단 몇 줄만으로 분위기 완전히 압도하지 않나요? 우리한테 가을은 그냥 단풍놀이 가고 낭만적인 계절이잖아요. 근데 당장 오늘 밤 기차다리 밑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러기 소리는 이제 곧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진짜 매서운 생존의 예고장인 거죠. 시작부터 벌써 숨이 턱 막힙니다. 그럼 이 철교 밑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사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들만의 아주 가혹한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. 추워서 사지가 오그라든다고 한탄하는 신체장애인들, 그리고 그 옆에는 동전 한 푼이라고 구걸하려고 왁자지껄하게 장타령을 부르는 거지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소외된 무리 안에서도 아예 말 한마디 못 섞고 캄캄한 어둠 속에 철저히 배척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바로 나병,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입니다.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주머리도 바로 이 무리에 갓 합류한 신참인 거죠. 질병으로 파괴된 가족, 아들 수리, 어머니의 그 기막힌 과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데 봄에 아들 수리가 어머니 약값으로 모아둔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먹고 가출을 해버려요. 그리고 초여름이 되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점점 더 거칠어지죠. 그러다 급기야 어느 여름날 저녁에 세상에 남편이 아내한테 비상, 즉 독을 탄 찰떡을 먹입니다. 근데 아내는 그 독을 먹고도 떡을 다 토해내면서 모질게 살아남아요. 결국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게 되죠. 믿었던 가족한테 당한 진짜 끝없는 배신의 연속인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끼치는 남편의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. 이 원수야, 그만 자빠지라면 나도 근력이 이만할 때라서 묻어놔 주지. 와,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? 원래 이 남편이 아내 병수발 든다고 쫓겨나면서도 움막 지어주고 고기 구해다 주던 엄청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그 길고 끔찍한 질병의 무게 앞에서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.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조차 연민을 거부당한 이 참혹한 현실, 진짜 너무 씁쓸하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. 마을 어귀에 있는 희망의 돌, 복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복바위가 대체 뭐냐 하면요. 주먹만한 돌멩이를 쥐고 그 커다란 바위 표면을 막 갈다가 그 작은 돌이 바위에 탁 하고 달라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예요. 사실 그냥 생명도 없는 거대한 돌덩어리일 뿐이잖아요. 그런데 도망간 아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이 어머니의 그 미칠 듯한 뼈아픈 희망이 투영되면서 이 바위는 그녀 삶의 완전한 절대적 중심, 유일한 빛이 되어버립니다.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등장하는데요.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. 평범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바위는 그냥 일상이에요. 아낙네들은 가볍게 복을 빌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허리 기대고 쉬는 곳이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하는 어머니에게 이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닙니다.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진짜 생사를 걸고 매달려야 하는 단 하나의 동아줄인 거죠. 이 온도 차이 느껴지시나요? 자, 장터에서 일어난 짧은 재회, 그 찰나의 기쁨과 폭발하는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엄마, 어디서 어째 지냈노? 내 얼른 돈 벌어 올게. 부디 죽지 마라. 아들 수리가 장터에서 우연히 엄마를 발견하고 쏟아내는 이 날 것 그대로의 대사. 진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? 피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끔찍한 육체의 붕괴 속에서도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이 장면은요, 질병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끈끈한 모성애를 너무나 강렬하게 보여줍니다. 이때 아들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면서 어머니 손에 쥐어준 돈이 바로 성냥 반입니다. 이 엄청 구체적이면서도 턱없이 초라한 액수를 한번 보세요.
이 돈은 어머니가 아주 잠깐, 정말 찰나의 순간 쥐게 된 너무나도 연약한 희망을 뜻해요. 아들은 사나흘 뒤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 성냥 바늘 끝으로 몇 달이 지나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. 근데 여러분, 간절함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. 아들을 꼭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미칠 듯한 절박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밤에면 바위를 갈던 어머니가 결국 큰 실수를 합니다. 대낮에 바위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. 낮에 갈아야 하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.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고 동아줄에 묶인 채 개처럼 질질 끌려가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습니다. 이 사회가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그 민낯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타오르는 불길과 죽음. 결국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마지막 현실입니다. 이 가슴 아픈 마지막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. 장터에서 구걸하던 어머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리가 징역 6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. 아들이 못 온 이유를 알아버린 그 충격 속에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몸을 피하던 그 허술한 흙집마저 밭주인이 불을 질러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. 감각도 없는 몸으로 그 불길을 보며 쓰러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부서진 몸을 이끌고 기어간 곳, 바로 복바위였습니다. 그 차갑고 무심한 돌덩어리를 꽉 껴안고 마치 아들을 아는 것처럼 얼굴을 비비며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날 아침 시신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내뱉은 이 끔찍한 대사를 여러분과 곱씹어보고 싶습니다. 문둥이가 복바위를 안고 죽었네. 아까운 바위를. 세상에 사람 목숨이 끊어졌는데 애도는커녕 바위가 더러워졌다고 짜증을 내는 이 싸늘한 시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병에 걸려 쫓겨난 여인과 그녀를 혐오하며 돌을 던지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.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요?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두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